물론 개념 관리도 198쪽 채점 안 했는데 일단 저건 나중에 다 여기 진도 끝난 다음에 채점 한번 할 거니까 보기하시고 오 열심히 풀었네. 198쪽. 자 199쪽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뭐 하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저번 주 마지막에 했던 게 각각의 도형별로 두 가지를 구할 거예요. 대표가 딱 두 개 있어. 뭘까? 건널비와 부피. 건널비와 부피 여러분들이 꼭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건널비와 부피 모든 넓이의 총합 건널비고요. 그 다음에 부피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 꽉 찬 정도를 부피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널비와 부피라는 걸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번 주에 뭐였냐면 첫 번째 뭐였지? 복수 때보다 첫 번째 종류 기둥부터 얘들아 기둥 모양 건널비랑 부피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왜? 기둥은 대표적으로 각각의 밑면을 고정한 상태에서 기둥의 정의가 면을 이렇게 서서 올린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기둥은 그런 모양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했지? 전개도를 펼쳐봤을 때 뚜껑 열고 다리미로 밀면 밑면의 넓이들과 그리고 옆넓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기둥은 건널비를 구할 때 어떻게 보냐면 건널비 공식 굳이 건널비 공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밑넓이를 2배 한 다음에 어차피 밑넓이 하나만 구하자면 2배 하면 합동이니까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건널비를 마지막에 더하자. 건널비를 옆넓이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어요. 괜찮아요? 기둥은 뚜껑을 연 다음에 밀어버리면 옆넓이는 직사각형 기다란 목대기 나오고 밑넓이는 그때 모양대로 건널비 모양. 밑넓이 구하자 2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부피는요. 부피는 그냥 간단해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를 바라본 다음에 밑넓이에다가 높이라는 길이를 잘 곱하면 그게 부피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케이? 기둥은 딱 2개예요. 밑넓이 2배에 옆넓이 9회 더해. 끝이야.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만큼을 곱해. 오케이? 그랬다는 게 기둥의 3개였고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배울 기둥의 친구 뿔입니다. 자, 뿔도 건널비랑 부피를 구하는 걸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일단 건널비. 얘들아, 뿔의 일단 대표 모양은 뭐냐면 밑면을 고정해서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 거. 따라서 예를 들어 사각뿔을 그릴까요? 사각형을 밑면하고 뿔을 그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나와요. 대표 그림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뿔 모양의 건널비를 구한다?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될까? 원래는 전개도를 그려야 돼요. 얘를 자른 다음에 펼치면 여러분들 그 바나나 모양. 근데 이거 수업 했었네 저번에? 했던 것 같아. 바나나 수업니까 하다 끝나고. 어쨌든 건널비 여러분들 보시면 전개도를 그리면 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뿔 모양을 위에서 바라보면은 옆에 있는 면들을 이렇게 펼치면 전개도를 빠르게 그릴 수 있고 그림이 좀 못생겼네요. 그 전개도에서 바라보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건널비를 구할 때 특징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밑넓이는 하나밖에 없어. 여기겠죠. 거기에다가 옆넓이. 그래서 옆넓이들을 다 더하면 될 것 같은데 기둥이랑 뿔의 차이점은 기둥은 밑면이 2번이 있어. 따다. 근데 뿔은 한 번밖에 없어서 더 쉽다라는 거예요. 뿔은 건널비를 구할 때 밑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들을 다 더한 만큼으로 하면 되고 이건 2배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고. 오케이? 그 다음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이에요. 뿔의 건널비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구할 때는 이게 아니에요. 부피요. 자, 부피 여러분들 다음 쪽을 보실래요? 다음 쪽. 신기한 게 발생해요. 여러분들 다음 쪽 보시면 200쪽 보시면 200쪽. 자, 뿔은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 부피를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자, 간단합니다. 기둥에 비해서 3분의 1배라는 특이점이 발생해요.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3분의 1배. 3분의 1이 관련이 있어요. 자, 뿔의 부피는 3분의 1배입니다. 즉, 우리가 뿔은 한 점으로 모이는 도형이잖아. 근데 얘는
마치 이 밑면을 고정한 상태에서 평행하게 올라간 기둥의 부피는 우리가 전에 기둥 파트에서 이미 약속을 했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뿔은 부피가 좀 작아질 것 같죠. 왜냐하면 기둥에 비해서 이렇게 작잖아. 근데 그게 얼마만큼 작은지 사람들이 구해놨으니까 이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입시다. 다시 한번. 기둥에 비해서 3분의 1배 된다는 성질이 있어요. 3분의 1배. 괜찮나요? 3분의 1. 따라서 끝났습니다.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마지막에 3분의 1까지 곱해주면 뿔의 부피 정도가 채워지고 책에 여러분들 증명법이 나와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돼요. 웃기지만 마치 물을 따른 다음에 기둥에다가 3번 따랐을 때 꽉 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부피의 공식이 기둥에 비해서 3분의 1배가 되더라 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즉 뿔이지만 각 기둥으로 바라본 부피를 재는 거예요. 즉 기둥의 부피를 빌려 그 다음에 거기다가 3분의 1까지 곱하면 그 작은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들이 앉으시고 뿔은 3분의 1배 3분의 1배 괜찮니? 3분의 1배야. 그게 뿔의 차이점인 거 외우시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곱해야 뿔의 부피가 잘 재어진다. 가 결론입니다. 오케이? 지금은 내가 사각뿔로 그랬지만 사각뿔이 아니더라도 답이에요. 원뿔 원을 밑면으로 하고 뿔도 마찬가지로 원 기둥으로 대체한 다음에 기둥으로 대체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3분의 1을 추가적으로 곱하면 잘 부피가 재어진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오케이? 오늘 핵심 단어. 뿔은 3분의 1배예요. 오케이? 기둥에 비해서를 생략해서 나온 거야. 기둥에 비해서 3분의 1배야. 어쨌든 건널비는 좀 안나다 뿔은 부피는 3분의 1이라는 키워드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개념 원리 199쪽이에요. 200쪽, 200쪽. 뿔은 부피가 몇 개야? 3분의 1배. 오케이? 그거만 추가적으로 외우자. 그냥 저거는 그러려나 보다 쓰면 되고 어쨌든 3분의 1을 써야 돼요. 기둥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한번 문제 풀면 하겠습니다. 200쪽에 여러분들 201쪽으로 올까? 201쪽. 기둥, 뿔. 지금은 뿔이에요. 자, 여러분들 201쪽 보시면 문제가 좀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천천히 배워봅시다.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 1번은 친절하게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전개도를 그려서 건널비를 재보자 라는 게 뿔의 파트의 기본 법칙입니다. 첫 번째. 1번은 빠르게 문제를 보기야. 모선의 길이가 10cm고 높이가 8cm고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도형을 잘라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더라. 첫 번째,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채워보세요. 일단은 서로 잘라서 펼치면 그때 대응하는 자리. 첫 번째 네모칸. 여기는 모선의 길이 10cm로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10cm가 여기일 테니 툭 잘라서 펼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을 펼친 여기 아래 뚜껑은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 6cm에 매칭을 하면 되겠지. 매칭. 맞다. 괜찮니? 그 다음에 마지막 네모칸이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예요. 쌤! 이건 어떻게 알아요? 여기 저기 어떻게 알지? 거기 네모칸 돼 있는데 걔는 바로 전개도의 특징. 다시 접었을 때 맞닿는 곳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 따라서 얘들아 이 길이는 접으면 이쪽에 대응하니까 이쪽 원의 둘레만큼 길겠죠. 다시 한번 이 길이는 다시 붙인 여기로 돌아가야 되니까 따라서 호의 길이 즉 원의 둘레의 길이로 대체해서 원의 둘레를 이렇게 해보세요. 몇이에요? 원의 둘레 공식이 뭐였지? 2파이 R. 2파이 R니까 지금은 2파이 R.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면 12파이죠. 곱하기니까. 그래서 여기 12파이만큼 길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2파이 R 오랜만에 듣네요. 그 다음에 네모칸 채웠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첫 번째 1번 밑넓이 구해주세요. 2번 옆넓이 구해주세요. 3번 겉으로 단어하세요. 겉. 자, 밑넓이부터 한번 보여줘. 밑넓이 어떻게 하는 거야? 밑넓이 색칠해봐.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물론 여기인데. 자,
자, 밑넓이는 지금 원 모양이니까 원의 넓이 공식이 뭐였지? 원의 넓이 공식 파이 r 제곱. 그치? 따라서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을 적은 다음에 계속 6, 6에 36파이겠죠? 마찬가지로 옆넓이는 이게 좀 중요해요. 옆넓이 몇일까? 오케이. 멍 때리는 사람에게 질문. 윤아, 이 옆넓이 이거 얼마만큼 넓어요?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 하나의 배경 지식이 들어가요. 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모양을 말해요. 일단 이게 모양을 말해요. 이거 어떤 모양이야? 부채꼴이. 부채꼴이에요. 많이 벌어진 부채꼴인데 원의 일부분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 뭐였지? 파이알 넓이요? 넓이.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 중심 각도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벌어진 각도를 알아야 360도분의 몇 도? 근데 지금 각도가 모르잖아. 그래서 부채꼴 넓이 공식은 두 개가 있었어요. 2분의 1. 첫 번째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20도분의 각도, 또는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2분의 1 RL 2분의 1 RL 공식인데 이게 뭐였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한다는 게 공식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이 옆넓이가 부채꼴이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두 번째 파트 이걸 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다. 옆넓이 2분의 1 RL인데 지금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모선의 길이 10cm로 대입할 수 있고 10cm.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요만큼인데 아까 구해놨잖아. 이 밑면과 맞닿는 곳 12파이. 그래서 요만큼을 곱한 다음에 계산해 보면은 60파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계산 너희가 해보면 돼. 약분한 다음에 하면 돼. 오케이? 2분의 1 RL. 따라서 건널비 뭡니까? 지금까지 구한 걸 더해버려서 끝내면 되겠죠. 따라서 96파이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건널비를 재고 싶으면 밑면 따로, 옆면 따로 해서 더해버리면 되고 각각의 모양에 맞춰서 넓이 공식을 써야 돼요. 원이니까 원넓이. 부채꼴처럼 보이니까 부채꼴 넓이 공식이 뭐였지 하면서 두 가지 공식이 다 떠올라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은 2분의 1 RL이고 호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 곱한 다음에 하는 그 공식을 쓴 겁니다. 좋아요. 비슷하게 시간 들어볼게요. 얘들아, 2번 문제 한번. 이번엔 빈칸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길이들 보면서 건널비를 재보세요. 한번 2번 문제 해보세요. 여러분 2번. 첫 번째 2번에 1번은 건널비를 어떻게 재일까요? 전개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냥 보자마자 면들을 다 세보세요. 면들의 넓이를 다 더해봐요. 2번이에요. 지금은 사각형으로 올라가 있네? 책에 뭐 공식 같은 거 나와 있지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맞닿는 곳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각각의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144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56파이 제곱센티미터인데 단위는 뭐 생략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정답은 잘 나와야 됩니다. 자, 왜인지를 다 맞췄죠? 말고
왜인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1번 어떻게 구해? 1번의 특징이 뭐야? 일단 머릿속에 분류를 해야 돼. 기둥이야, 뿔이야? 뿔 모양이야. 뿔의 건널비를 재고 싶으면 모든 면들을 다 더해야 되니까 저 한번 색칠해 봅시다. 밑, 따로, 옆, 따로. 뭔가 구하는 과정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빈칸에다가 여러분들 세 개도 없지만 그냥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간다. 더해버리잖아. 핵심이야.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감정이입하면서 좋아요. 자, 밑넓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밑넓이 몇 나왔어? 예원이 밑넓이 몇이야? 첫 번째 도형의 밑넓이 색칠해봐. 무슨 모양이야? 사각형. 위에서 바라봤을 때 사각형이죠. 사각형 넓이 공식 뭐였지?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해서 몇이야? 8. 맞아. 가로 곱하기가 8, 8에 64. 그게 끝이에요. 아니, 밑넓이 구하는 건 개껌이죠. 그치,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밑넓이 따라. 8, 8에 64.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사각형이니까. 자, 옆넓이 몇일까? 인트. 네? 옆넓이는 몇 나왔어? 80. 어떻게 구했어? 그 삼각형 응. 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4배 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3번 답변이었어요. 좋아요. 옆넓이가 지금 4번 있는데 한 마리를 구하고 4배 하면 되겠죠. 그냥 문제 합동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는 삼각형이니까 삼 넓이 문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8 곱하기 5 나누기 2. 8, 5, 40 나누기까지 하면 계산까지 끝내면 20만큼 넓지만 그거 4배 해줘야 되겠지. 왜? 따다다당 4번 있으니까. 그치? 따라서 몇 나와? 80만큼 넓고요가 옆넓이 차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구한 결과들을 전부 다 더해야 겉이 더해진 거라서 144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비슷하게 2번은 마찬가지로 정답은 56페이지나 이유까지 알아야 돼. 첫 번째, 왜? 건널기를 문제에서 뭐라고 쓰면 무조건 밑 따로, 옆 따로 차례차례 풀어보자. 첫 번째, 밑넓이 몇이야? 자, 밑넓이는 뭘로 보여? 밑넓이의 색칠을 봐. 잠깐만. 밑넓이 몇이야? 여기 있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원 모양이네. 그럼 원의 넓이 공식이 뭐였지? 파이 r 제곱. 즉 파이 반지름 제곱. 파이 r 제곱이야. 그럼 몇이야? 16파이가 첫 번째 차례야. 오케이? 이제 옆넓이가 좀 까다로워요. 항상 옆이 좀 까다로워요. 옆넓이 몇일까? 이렇게 옆을 감싸고 있는 넓이. 그럼 여러분들이 빠르게 전개도를 상상해 보시면 요딴 모양이 나와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원뿔에 전개도도 그릴 줄 알아야 돼. 가오리 모양. 아니 말고 이런 모양 나와야 돼. 아니 자른 다음에 펼치면 이런 모양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자, 옆은 여기인데 여기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각각의 길이를 보여줬자. 자, 얘들아. 잘라서 펼친 거니까 10cm가 여기에 있죠. 다시 한번. 문제에서 전개도가 없어도 여기가 직접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10cm 그려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알려면 아까 했던 차례 2분의 1 r 해야 되니까 이 길이까지 구해야 돼. 여기 색칠해보세요. 여기 호의 길이. 이 몇일까? 얘는 닿는 부분, 맞닿는 부분과 어차피 길이가 같을 테니까 이 길이 몇이냐면 자, 원의 둘레만큼, 즉 원의 둘레 공식 2파이야 하면은 여기 8파이만큼 길겠죠. 오케이? 나와서 끝났습니다. 다 등장했어요. 넓이 공식, 부채 넓이 공식 뭐였지? 넓이는 2분의 1 RL이잖아. 반지름 호.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랑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8파이를 전부 다 곱한 다음에 2분의 1 RL 계산해 보시면 40파이가 나온다는 건 계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놓은 밑넓이, 옆넓이를 더하면 56파이가 됐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오케이? 원뿔의 옆넓이는 부채꼴 모양이라고 미리 연상해놔야 돼요. 부채꼴 넓이 공식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호의 길이도 구하려면 원의 둘레를 빌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 3번은 건넓이가 아니라 부피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얘들아, 3번은 부피야. 부피는 쉬워요. 부피는 왜? 기둥에 비해서 3분의 1이에요. 기둥에 비해서 3분의 1배. 따라서 부피 공식. 뿔의 부피는 3분의 1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빨리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림은 안 그릴게요. 그 그림을 보면서 부피
높이가 몇이지를 한번 빈칸부터 채워봐. 밑넓이부터 구하래 문제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1번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솟아 올라간 뿔이니까 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따라서 자 밑넓이를 보면 일단 20이죠. 밑넓이 높이. 그 다음에 높이는 6cm 문제에 그려져 있고 따라서 곱한 다음에 3분의 1까지 봐. 밑넓이를 높이 곱하면 120. 곱하기 3분의 1이면 40만큼 넓게 썼다. 43제곱cm라는 오랜만에 보는 단위까지 쓰시면 옛날에 배웠었죠. 세제곱센티미터. 마찬가지로 2번은 원 뿔이잖아. 원으로 올라간 뿔이니까 밑넓이부터 먼저 조사해. 부피를 구하려면 밑넓이가 중요해. 25파이죠. 파이 R제곱 넓이 음식. 그 다음에 높이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게 12cm로 길죠. 그 다음은 따라서 부피는 곱한 다음에 3분의 1 해주세요. 곱한 다음에 3분의 1 대하시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10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나와야 되고 단위는 생략하는 줄 알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밑넓이랑 높이를 곱하고 3분의 1배를 해야만 부피가 재어진다라는 부피 공식이에요. 오케이? 건넓이는 어렵지만 부피가 쉬워요. 그냥 3분의 1배 하면 돼요. 곱한 다음에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주 넘겨볼까요? 202쪽 다음 쪽이에요. 자, 202쪽 1번 시간 드려볼게요. 확인 문제 좀 더 한번 해보실래요? 저거는 그냥 바로 건넓이 구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부피를 구하라는 건지 건넓이를 구하는 건지 문제를 읽어야 돼. 지금은 다행히 다행인 게 아니라 귀찮게 부피. 건넓이를 재려면 색칠해봐. 넓이들을 구해야만 돼. 밑 따로, 옆 따로 왜 구하지 않고 있어?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밑넓이가 지금 사각형 모양이죠. 따라서 4, 46 정도를 적어놓고 4, 46. 그 넓이랑 옆넓이가 삼각형 4개 있으니까 그거를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결국 정답은 64만큼 넓다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1번은 정답이 64예요. 굳이 알려주자면 밑넓이는 16이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다 그러면 48만큼 넓고 48 나올 거야. 그래서 16 더하기 48 넣으면 64가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자. 확인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뿔이거든요. 자, 뿔에 건넓이랑 중심각의 크기까지 구하는 건데 까다로울 것 같네요. 확인 문제 이거 같이 볼게요. 여러분 확인 문제 이거 같이 보자. 확인 문제 이거 같이 보자. 확인 문제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그림을 던져주니까 문제에서 그림을 던져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두 개 구해봐. 1번 겉넓이 2번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1번도 좀 까다롭지만 2번 훨씬 까다롭거든요. 근데 풀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얘들아 1번 어떻게 구하지? 앞에서 이미 했어. 얘들아 겉넓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자 그 도형을 보면서 넓이들을 색칠해봐.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밑넓이 알겠어요. 자 얘들아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도를 그려볼게. 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뚜껑을 칼로 잘라서 가위로 자르거나 그래서 펼치면 6단 가오리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 항상 원뿔은 가오리 모양이야.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겉넓이를 구하려면 두 가지를 닮아봐야 돼요. 첫 번째 밑넓이 따라. 두 번째 옆넓이 따라. 자 밑부터 보면 밑은 몇 나와?
즉 아니면 여기 문제가 여기다 전개도 그리기 귀찮으면 바로 여기 색칠해주면 돼. 여기다 화살표로 그리면 돼. 민날비 몇 나와? 바로 몇 나와? 네. 민날비 4파이. 4파이 좋아요. 파이 r 제곱이 반지름 있으니까 P 2 4 4파이. 그 다음에 옆넓이 몇 나올까? 이거는 암산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암산 나도 안 된다고. 쌤도 안 된다니까. 항상 옆넓이는 그냥 그려봐야 돼요. 첫 번째, 문제에서 이 모선의 길이가 12cm나 돼요? 말이 안 되죠. 6cm요. 너무 커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전개도를 확장하면 여러분 옆에다가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분명히 부채꼴일 거야. 옆넓이는 부채꼴을. 근데 6cm를 옮겨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의 넓이가 아니라 부채꼴의 넓이 공식, 바로 호의 길이까지 알아야만 2분의 1 RL 쓸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길이 구해야 얘는 몇일까? 호의 길이 공식 또는 맞닿는 곳이 이만큼이니까 원의 둘레만큼 길겠죠? 따라서 이 원의 둘레를 구해보시면 원의 둘레 몇이야? 몇이요? 4파이 좋아요. 2파이 R. 2파이 R.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랑 겹치니까 원의 둘레만큼으로 재면 4파이. 따라서 여러분 다 왔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 그럼 부채꼴의 모든 등장하는 힘을 다 나왔죠. 반지름, 호의 길이. 따라서 2분의 1 RL 하면 옆넓이는 결과적으로 2분의 1 RL 반지름 호의 길이 곱하면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찍찍 빼서 12파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따라서 뭐 하면 될까? 아까와 밑넓이랑 방금과 밑넓이를 총 더하면 4파이 더하기 12파이. 그래서 결국 1번 정답은 겉넓이를 총 더하면 겉넓이는 16파이가 나오시면 16파이. 이제 핵심입니다. 2번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보여요?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중심각의 크기인데 전개도를 펼쳤을 때는 말이 있어요. 문제 잘못 풀지도 아니고 설명을 들어. 자, 중심각의 크기. 얘들아 지금 이걸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이걸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잘라서 펼쳤을 때에 옆에 대응하는 이 각도가 몇 도게가 질문인 거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지 고민을 해야 돼. 우리가 아는 건 길이들의 관계야. 6cm 알고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맞닿는 곳이 이만큼으로 가니까 이 둘레 4파이 이쪽으로 옮겼고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떠올라야 되는 공식. 일단 x라고 주자.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하잖아. 이 x야. 얘가 그냥 여기야 x. 자, 이 각도가 몇 도일지를 조사해보자. 바로 호의 길이 공식. 얘들아, 여기 4파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야 되지? 호의 길이는 하나는 어떻게 지어져요? 두 가지 공식이 있죠. 이 전체 원에 비해서 부채꼴이 차지하는 정도를 사용한다. 따라서 호의 길이 공식은 뭐였냐면 원의 둘레 2파이 r u에다가 2파이 r 곱하기 300도분의 x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게 첫 번째 그 호의 길이 노가다에서 구한 공식 있잖아. 그치? 그런데 그 계산값이 실제로 몇 나왔어? 이 맞닿는 곳의 길이인 4파이로 아까 구해놨잖아. 그림 1번 푸는 과정에서 이건 자동적으로 구해줬거든요. 호의 길이. 따라서 방정식인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려면 x는 몇이기가 문제 지우는 겁니다.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얘들아 2파이 곱하기 이거 진짜로 곱하면 12파이 2, 6에 12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360도분의 땡땡인데 이게 약분 돼요. 360과 11이 약분 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만 쓰면 30분의 x 왜냐면 30, 30이 약분 되죠. 그 다음에 파이가 붙어있어요. 그게 4파이라는 비교 대상, 우변이랑 같아야 돼.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 자, 그러면 같은 동안에는 파이를 약분해야 돼요. 약분해야 돼요. 방정식은 약분해야 돼요. 나눠지니까. 그 다음, 그럼 남는 것끼리 풀어봐. 30분의 x가 4가 되냐면 30분의 x가 4가 되냐면 x 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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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좋아요. 120도겠죠. x는 120도라고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각도기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개도를 그려서 호의 길이만큼 각도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공식이 떠올라야 되고 실제 호의 길이랑 이 반지름을 막 구하는 그 공식 있었잖아요. 그거를 떠올려서 푸는 거다라는 게 그 문제의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3번은 부피거든요. 부피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확인 문제 3번 부피. 건널비가 아니라 부피예요. 부피는 기둥에 비해서 3분의 1배라는 법칙이 있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또는 3분의 1배 같은 말입니다. 부피를 구하는 거야. 건널비 아니에요. 확인 문제 3번은 1번과 2번은 각각 정답만 불러드릴게요. 1번은 20세제곱센티미터, 2번은 12파이 세제곱센티미터로 쓰시면 됩니다. 각각 밑넓이랑 높이를 곱한 다음에 3분의 1 처리하시면 약분되는 과정에서 식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파이는 약분되면 안 돼요.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는 파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 차이 좀 더 아셔야 되고, 왜냐면 다각형이냐 원이냐는 큰 차이니까. 어쨌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꼴의 부피 공식입니다. 마지막 확인 문제 4번까지 하고 쉴게요. 네, 쉴 거야. 확인 문제 4번. 근데 확인 문제 4번은 문제에서 잘린 도형의 넓이를 부피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자, 문제 빠르게 보면요. 문제 읽고 있어 봐야 돼. 가만히 있는 박스를 직립면체를 갑자기 호기심 생겨서 잘라봤대. 단면으로. 그러면 그때 생기는 보라색 자리는 얼마만큼 부피만 구하면 돼요. 그 문제에서 C 비주기 막대기를 여러분들 연결하라는 소리예요. C 막대기 비주기는 C를 따라가서 비주기 연결하면 이 책은 나오거든요. 여기 자, 확인 문제 4번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보라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부피인데 그 보라색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얘들아, 문제 내는 둘 중에 하나야. 기둥이냐 뿔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둥으로 바라봐요? 뿔로 바라봐요? 기둥이에요. 기둥의 뜻이 뭐였지? 한 면을 고정한 상태에서 올라가야 돼. 뿔은 한 면을 기준으로 한 점으로 모이고 있으면 뿔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도형은 기둥이에요, 뿔이에요? 질문입니다. 이렇게 툭 자른 거예요. 직립면체 이 방향으로 툭 자르면 그때 생기는 이 오른쪽 모퉁이는 뿔이에요, 기둥이에요? 뿔 같죠? 뿔처럼 보여야 돼. 그러면 얘는 뿔인데 어디를 밑면으로 바라볼래?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래? 이쪽에서 볼래? 이쪽에서 볼래?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정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어디로 바라보든 부피는 똑같습니다. 저는 심심하니까 이쪽을 단면으로 볼게요. 다시 한번. 난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따라서 이거는 뿔이 맞고, 뿔 맞아요. 뿔의 부피만큼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뿔의 부피 공식. 바로 나는 얘를 밑면으로 보면 밑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따라서 자, 밑넓이부터 구하자. 이거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 모양이네. 삼각형이 직각이에요. 대상의 직각. 따라서 자, 밑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4cm 곱하기 미안. 4, 5. 그래서 삼각형 넓이 공식을 쓰면은 계산해 보시면 일단 10만큼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밑넓이에다가 높이만큼을 곱한 다음에 3분의 1하면 되니까 지금은 높이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12cm를 되겠죠. 따라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리고 3분의 1까지 처리하면 이 계산이 부피를 재어줄 거라는 희망을 가지세요. 오케이? 밑넓이 먼저 그리고 상대방 높이 차례
그리고 3분의 2. 그래서 계산해주실 부피 몇 나온다? 40만큼 10 곱하기 4니까 40이죠. 그래서 정답은 40으로 주장하시면 돼요. 오케이? 문제에서 잘린 도형은 뿔이냐 기둥이냐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공식을 쓰시면 돼요. 이 공식.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 제한 가지고